이번에 배울 내용은 도면 배치 및 실내 구조 모델링에 관한 강좌입니다. 현장 실측과 디자인 협의를 통해 CAD에서 평면도 작업을 실시한 도면입니다. 레이아웃 구성을 모두 마친 상태의 평면도입니다. 이제 이 도면을 스케치업을 불러와 3차원 모델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CAD 도면을 불러오기 위해선 파일의 임포트로 도면을 불러옵니다. 확장자 DWG로 설정을 하고 평면도를 불러드립니다. 파일을 선택하고 임포트를 클릭하여 줍니다. 자, 도면이 잘 불러져 왔습니다. 작업하기에 앞서 태그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도면을 불러오니 태그 창의 레이아웃이 여러 개가 복잡하게 불러들여졌습니다. 심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러들인 도면 파일들을 모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클릭하여 딜렉트 태그를 선택합니다. 옵션에서 언태그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후 OK를 누릅니다. 도면 파일들이 언태그에 통합되었습니다. 그룹으로 묶여 있으니 한 번에 선택되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태그 창의 플러스 버튼을 눌러 새 태그를 추가합니다. 이름을 도면이라 명칭합니다. 태그 창에서 새로 생성된 도면을 선택한 후 라지 툴바에서 태그 아이콘을 클릭한 후 그룹 지어진 도면을 클릭하면 됩니다. 태그에 눈을 껐다 켰다 하면 제대로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도면을 선택한 후 태그 툴바로 가서 도면으로 바꾸어주면 적용됩니다. 버전이 낮은 분들은 후자의 방법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밑그림을 그리기 전 도면을 잠가 놓아야 작업에 방해가 안 되는데요. 엔티티 인포로 가면 열쇠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여 잠그면 됩니다. 적색으로 변하며 도면이 잠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젠 작업 도중 도면이 방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CAD로가 불러들인 파일이 이상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상 없이 잘 불러들여진 것 같습니다. 일단 건물의 외벽 구조체부터 잡아나갑니다. 렉탱글을 클릭하여 작업을 시작합니다. 사각형을 스냅이 잘 잡히는 곳으로 선택하여 평면을 잡아나갑니다. 스냅이 엉뚱한 선에 선택되지 않도록 잘 선택하며 작업합니다. 대부분의 오류가 도면선의 스냅점을 잘못 선택하여 발생합니다. 불필요한 선들은 바로바로 지워줍니다. 모델링이 진행될수록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이죠. 단축키를 사용하다 보니 아이콘 위치가 헷갈리는데요. 렉팅글 내의 단축키는 R입니다. 자주 쓰는 단축키는 외워둡시다.
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도면을 잠가두는 것입니다. 안 잠가놨다면 도면이 지워져 버릴 뻔했습니다. 불필요한 선들을 없애고 이렇게 한 번에 선택되어야 작업이 용이합니다. 또 어디 작업을 해야 할까요? 계단실, 엘리베이터 벽면을 작업해줍니다. 이런 부분은 확대하여 잘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쓱쓱 선들을 지워 하나로 연결시켜 줍니다. 스터디 카페의 입구 쪽 구조물이 될 부분도 그려줍니다. 지우개 툴의 단축키는 이입니다. 만약 캐드 도면에서 구조가 이해가 안 될 때 스케치형 모델링을 하다 보면 그 복잡했던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3차원으로 올리다 보면 직관적으로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캐드에서 접점이 정확히 안 맞은 것 같은데요. 사각형의 스냅 포인트를 더 멀리 잡아봐야겠습니다. 당황스러웠네요. 해결되었습니다. 선을 지워서 전체적으로 연결시켜줍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결돼야 푸시풀 할 때 한 번에 올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 그려진 것 같은데요. 라지툴셋에서 푸시풀 아이콘을 클릭하여 벽체를 생성합니다. 단축키는 P입니다. 벽체의 높이는 3095로 입력하여 올려줍니다. 초기값의 높이가 지정되면 이후로는 값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만 하면 됩니다. 도면에 참조선을 잘못 찍어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면이 일치되도록 맞춰줍니다. 푸시풀로 당겨줍니다. 이 부분도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선들이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들이죠. 이렇게 해도 안 되네요. 전체적으로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불필요한 선들은 미리미리 제거하여야 용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생성된 벽체들을 그룹지어 독립된 객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물체를 생성하면 바로바로 그룹지어 놓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작업하며 잊고 있다가 두 물체가 원하지 않게 합쳐져 난감한 때가 있으니까요. 물체를 생성하면 재질을 미리 정해주는 것이 편리한데요. 재질은 머터리얼 창에서 불러오게 하여 줍니다. 일단 단색이기 때문에 컬러를 선택하여 컬러를 지정해 줍니다. 아이소비를 표현하기 위한 단면을 표시하기 위해 블랙을 지정해 줍니다. 근데 재질 입히는 순서가 이렇게 하면 안 될 듯합니다. 일단 재질을 새로 생성해 준 뒤 이름을 월로 지어줍니다. 그리곤 페인트 버킷 툴을 선택한 후 재질을 부여해 줍니다. 페인트 버킷 툴의 단축키는 B입니다. 정말 많이 쓰이는 단축키니 외워둡시다. 그룹으로 묶여있을 경우 복합 재질을 적용하기 위해선 더블 클릭으로 그룹 안으로 들어가야 각기 다르게 재질을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재질부터 전체적으로 재질 부여한 뒤 적은 면적을 재질 적용해주면 효율적으로 재질 부여를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다면 선택을 많이 반복하게 되겠지요? 페인트 버킷 툴을 선택한 후 스포이드 기능을 쓰기 위해선 Alt키를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주변에 적용된 재질을 스포이드하여 재질이 선택되어지고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매터리얼 창에서 바로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Shift를 눌러 각각 선택을 하고 한 번에 재질을 부여해 줍니다. 그런 후 개별적으로 그룹 안으로 들어가 검은색을 입혀줍니다. 재질을 입힐 때에도 불필요한 선을 제거해 미리 연결해 놓으면 편리해집니다. 자, 이렇게 구조체를 올린 후 재질까지 부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젠 창문 및 출입구 쪽에 벽체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벽체를 생성한 후 벽을 뚫는 방식으로 작업해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그 자리만 남긴 후 다시 생성하여 합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렉탱글을 선택해 빈자리에 그려놨습니다. 창문 아래쪽에 벽체를 생성합니다. 높이를 795로 생성하였습니다. 창문 이쪽 벽체는 아래 생성된 벽체를 무브 카피하여 사용합니다. 테임 매저 툴을 사용하여 가이드가 될 선을 생성합니다. 창문의 높이 1750을 입력하여 가이드선을 생성해줍니다. 스케일 명령을 사용하여 높이 값을 가이드선에 맞추어 줍니다. '줄이려고 하는데 포인트점이 안 보일 땐 K를 눌러 가려진 선들을 보이게 합니다. 창문 들어갈 자리만 남기고 벽을 생성해 주었습니다.
생성한 벽과 기존 벽을 합쳐하지만 일단 놔두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Shift 플러스 D를 눌러주면 화면에서 없애줄 수 있습니다. 이번엔 문 쪽에 벽체를 형성해 봅니다. 가이드라인으로 높이 2100을 입력하여 맞춰줍니다. 더블클릭하여 그룹 안으로 들어간 뒤 가이드라인 포인트에서 선을 그린 후 푸시프를 이용해 면을 생성하여 줍니다. 문의 벽은 위쪽 면만 생성시켜주니 빠르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2150으로 가이드를 긋고 면을 생성해줍니다. 세로선을 지우개 툴로 지워 기존 벽과 합쳐줍니다. 이면을 합치거나 아니면 그냥 놔둬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화면상에서 정리되면 보기 좋고 불필요한 선을 정리해서 용량을 줄여줍니다. 이 정도로 용량 차지하는 것 문제없는데 화면상의 정리가 필요하다 생각된다면 지우개 툴을 꺼내주시고 Shift 키를 누르고 지워주면 됩니다. 화면상으로는 없는 것처럼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선을 없앤 것이 아닌 히든라인으로 숨겨놓은 것입니다. 히든 지오메트리를 활성화시키면 선이 보이게 됩니다. 비활성화되면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게 라인 처리를 하면 될 듯합니다. 자, 계속 벽체를 생성해 나갑니다. 푸시풀로 550만큼 내려줍니다. 복사는 무부명령 실행 후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동과 복사를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하단부도 이동 복사한 후 가이드를 795로 맞춰주고 푸시풀로 가이드 끝점을 스냅하여 높여줍니다. 옆 창문 쪽도 같은 형태니 그룹으로 묶어준 뒤 이동 복사해주면 되겠죠? 스케일을 사용하여 기둥선에 맞추어 줍니다. 상부가 기둥이 돌출된 형태의 건물입니다. 재질도 미리 입혀주고요. 연결될 세 부분을 Shift를 누르고 순차적으로 선택한 후 뷰 메뉴의 토글 아이솔레이트 명령을 실행하여 선택한 면만 화면상에 보이게 합니다.
선택한 것만 남기고 나머진 다 숨겨주는 기능입니다. 모두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클릭하여 나오는 익스플로드를 실행하여 언그룹하여 줍니다. 합치려 하니 여기도 뭔가 문제가 발생했네요. 면을 서로 같게 맞추어 주면 될 듯 합니다. 선들이 다 정리가 되었다면 전체 선택하고 그룹으로 다시 묶어줍니다. 토글 아이소레이트를 선택하여 전체 다 보이게 합니다. 아이소레이트는 단축키로 설정해 두는 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스터디 카페의 주출입문입니다. (695) 가이드라인을 긋고 벽체를 생성합니다. 이번엔 좀 다른 방법으로 생성해 봅니다. 여러 방법이 있으니 효율적인 걸 선택해 사용하면 됩니다. 발코니 쪽의 창호 부분 벽체를 생성해 봅니다. 푸시풀로 550만큼 내려 벽체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면을 기존 벽체에 합치기 위해 에디트 메뉴에 컷을 실행합니다. 더블 클릭하여 그룹 안으로 들어간 뒤 에디트에 패스트 인 플레이스 제자리 붙여넣기를 실행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그룹 안으로 가져와 붙여넣기 하면 면들을 분해하지 않고도 합칠 수 있습니다. 다시 아이소레이트 실행을 하여 선택면만 보이게 합니다. 이벽면도 마저 합쳐줘야겠습니다. 이 벽체는 아직도 그룹으로 묶여 있으니 익스플로드로 해체하여 줍니다. 이 부분도 합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화장실 출입구 쪽이 남았네요. (995) 가이드선을 그은 후 선을 그려 푸시풀 하여 줍니다.
이상으로 CAD 도면을 불러와 배치하고 기본 구조가 되는 구조벽체까지 생성해 보았습니다. 창문 쪽 벽체의 생성과 문 부분 벽체 생성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스터디 카페 모델링하고 렌더링하기 다음 과정 파트 2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강좌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